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 저자는 김태산 씨인데요. 김태산 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탈북자 북한 체코 주재 대사격이죠. 체코 주재 무역대표부를 역임했던 분인데요. 태용호 의원에 관해서 글을 쓴 거네요. 태용호 의원의 제안을 비판하는 글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태용호는 누구인가? 다음 달 탈북밀 국회의원 태용호가 국회에서 열리는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한다. 더러워서 대응을 아니하려고 하다가 한국인들 속에 아직도 북한의 선전선동을 잘 모르면서도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기에 몇 자 쓴다. 태용호는 미친 빨갱이 문재인이나 친북 주사파 애들도 감히 상상도 못하던 북한 정권 체제 선동과 독재 정권 찬양으로 일색된 북한 조선노동단 선전선동부에서 조직하고 승인한 북한 조선중앙통신 방송을 여과 없이 대한민국에 끄집어 드리겠다고 한다. 첫째, 북한 방송 뭐 볼 것 있다고 그걸 누가 보겠는가 하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잘난 척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 정말 북한 TV를 볼 것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가? 명심하라. 북한의 선전선동 시스템은 김정일이가 히틀러식을 본따서 만든 세계 최강의 것이며 그것으로 3대 독재를 유지해온 강력한 무기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의 TV 방송을 송출하게 된다면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송출할 것이다. 즉 한국 연예인들보다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나와서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소문난 것들과 기타 정치, 경제, 문화, 분야별로 연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북한의 가족들을 둔 이산자 수백만이 무조건 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 여자들을 좋아하는 한국의 남자들이 안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 기자들 수십만 명이 모두 볼 것이다. 종북 좌파들은 무조건 볼 것이다. 또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북한을 보여준다면서 널리 이용하고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하고 선전할 것이다. 한국 일반 국민들도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가 도대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라도 무조건 보게 될 것이다. 장담하건대 아마도 시청률이 처음에는 50~60%를 넘어설 것이다. 정말로 북한 TV 방송이 공개되어도 안 본다는 인간은 멍충한 자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다소의 과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태산 씨의 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에 시청률이 처음에 50~60%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는 다소 과장이 있습니다. 시청률 50~60%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채널이 많아서요. 지금 시청률 10%만 넘어도 굉장한 히트작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드라마도 10% 않는 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50~60% 요거는 좀 과장됐다고 쳐도 하여튼 북한 TV는 위험하다는 김태산 선생의 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태용호 의원 등 일부에서는 그렇죠. 북한 그 허접한 프로 누가 보겠나. 그런데 지금은 북한 인민들만 보니까 그렇게 하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본다, 송출한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TV조선 틀고 채널A 틀고 YTN 틀듯이 그냥 이게 숫자만 누르면 조선중앙통신을 많이 TV를 본다 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에 송출하는 북한 TV는 제작을 특별히 할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미 난파된 간첩들 그 다음에 직파된 간첩들에서 포섭당한 간첩들 종북 세력들이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방송 보듯이 열심히 볼 겁니다. 주사파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또 아이들이 문제인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이념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자유민주주의에 왜 소중한지 산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그네들은 태어나서 그냥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산업화가 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냥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괜찮네. 빌딩 번쩍번쩍하네. 평양의 빌딩들은요 겉으로는 번쩍번쩍 허대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근데 전기가 부족해서 안에는 엉망진창이 되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부탁하면 정전되고 안에 내부 시설이라는 게 보잘것없는데 일단 겉으로만
선전선동에 능하니까 외국 사람들 기자들이 봐도 어유 북한은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알맹이는 개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양을 벗어난 지역은요 굶주림에 허덕이는데요. 엉망진창인데 평양만 특수층들만 사는 데는 겉으로 봐서는 그것도 겉으로 봐서 건물이 우리의 주상복합 같은 게 아주 수도 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거죠. 우리 한 60, 70년대 아파트 리모델링 안 한 거 그런 거보다 더 허접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역사 왜곡해서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드는데 김일성을 칭송하는 드라마, 그다음에 김일성의 뭐 독립운동 하던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 안 좋은 거 막 이거 주사파를 그자도 공격하는데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틀으면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그거 보면요 드라마가 진실인 줄 알아요. 또 역사 드라마 이러고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고구려 때 얘기를 하면서 고구려 때 이렇게 우리가 강했다 이러면서 그 피를 받은 게 북한이다 이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뭐 6.25 전쟁은 뭐 미국이 일으키고 뭐 대한민국이 먼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방어 전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잖아도 전교조 교사들의 세뇌당한 학생들이 위험한데 방송까지 그런 걸 막 틀어서 무작위로 나간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김태산 선생은 북한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목숨 걸고 탈출했고 또 태영호 공사하고는 달리 무역 대표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과의 그 무역 거래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서방도 잘 알고 북한 체제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이런 소중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에 대한 저들의 전략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데 저도 이거 동의하고 태영호 의원 저는 훌륭한 일도 많이 뭐 했다고 쳐도 최근에 조금 이상한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북한 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나중에 북한도 우리 방송을 개방할 것이다. 아니 북한에서 온 사람 맞아? 북한이 어떤 데인데 거기서 우리 방송을 개방한다고요? 몰래 보다가 걸리면 다 숙청하고 처벌하고 처형하고 이러는 데인데 거기서 우리 방송을 틀어준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틀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게 맞아 햇빛 정책인데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햇빛을 쫙 쐬주면 다시 말해서 돈도 주고 교류도 하고 뭐 이게 하면은 갑옷을 벗는다. 그게 햇빛 정책 아니에요? 이것도 태영호 의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 방송을 개방하면 북한도 우리의 방송을 개방할 것이다. 천만의 만만. 그따위 거짓말 안 통합니다. 저는 좀 그래서 알 텐데 북한에서 그래도 공사까지 했는데 북한 체제를 몰라 알죠.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정적으로 대북 특사로 문재인을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양반이 우리가 그래도 밀었잖아요. 북한에서 온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온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참 응원했습니까? 그래 북한의 실상도 알리고 북한과의 그 대북 정책도 저놈들이 어떤 놈들이라는 걸 다 아니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응원했는데 뭐라고라? 대북 특사로 문재인이라고라? 문재인은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적죄, USB 등 북한에 원전 줘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발언,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거.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인민들한테 직사 대접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김정은을 얼마나 빨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갔는데 태극기 한 장이 없었잖아요. 맨 인공기만 갖다가 흔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직 해결 안 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강제 북송 사건 2명.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특히 북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박지원이를 국정원장 시켜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를 갖다 줬는지 아니면 무슨 은밀한 뭘 줬는지 은밀한 뭐가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USB 공개하라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을 대북 특사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걸 주장한 사람이 이 태영호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건 이제 뭐 의심입니다. 제가 뭐 그 단서를 잡은 건 아닙니다만 북한이나 그 중국은 남의 약점 잡아가지고 꼼짝없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 수법이 아주 탁월한 집단이 북한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럼 혹시 그 전에 태영호와 국회의원 된 다음에 태영호는 다른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뭔가 작업이 있었나? 뭐가 두려운 겁니까?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태영호 맞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온 태영호가 맞나?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데 왜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낸다고 그러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압박을 받았어? 다시 말해서 약점 가지고 뭐 그렇지 않으면 나 약점 터뜨린다? 아니면은 북한에 뭐 가족이나 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 위험하게 한다고 협박할 수도 있죠. 그냥 제가 추리하는 겁니다. 그저 아가리 잘못 놀리면 그저 가족 친지 다 멸살할 거라. 그럼 북한 성질 알잖아요. 잘 알지. 숙청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제적 개방이라니. 아니 100번 양보해서 양쪽 다 개방하자면 그 it's okay. 그냥 자 우리 방송 북한에서도 틀고 북한 방송 우리도 틉시다. 해가지고 진짜 틀면은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게 햇빛 정책이거든. 그래 햇빛 정책에서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핵 완성을 했어요. 핵 포기커녕 핵도 없었잖아 햇빛 정책 할 때. 근데 핵 뭐 개발할 DJ 때 그랬잖아요.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러면서 햇빛 정책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핵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핵 완성시켰어. 누구 때문에? DJ의 그 햇빛 정책 때문에 돈 들어갔죠. 노무현이 이어서 또 돈 들어갔죠. 문재인이 얼마 들어갔는지 우린 모르고. 그래서 핵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거 방송을 틀어? 또 당하려고?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저는 이상합니다. 무슨 압박을 받은 게 있어? 아니면 약점 잡힌 게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제적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동시에 틀자 하면 그건 오케이. 우리가 미리 북한 방송 다 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세뇌당하려고? 자, 노.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